자, 한국 부동산 경매를 보다 보면 정말 싸 보이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그 저렴한 가격 뒤에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법정지상권이라는 건데요. 이 개념 하나를 잘못 알아서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꼭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온 경매 물건을 딱 발견한 거예요. 와, 이거 완전 기회다 싶죠? 하지만 그 가격표 뒤에는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 투자는 안전할까요?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물건이 어떻게 투자자의 덫이 되는지 그 문제의 건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겉보기에 멀쩡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 건물에 가진 문제, 그 핵심에는 바로 법정지상권이라는 좀 생소한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용어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오해 하나가 여러분의 전 재산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아니, 이렇게 멀쩡하게 건물이 서 있는데 당연히 땅을 쓸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법의 세계는 정말 냉정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땅 주인이랑 건물 주인이 같은 사람이었던 적이 없다면? 그럼 그 건물은 땅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사실상 불법 건축물이나 다름없게 되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건물 주인이 땅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해주는 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절대적인 대전제가 붙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이든 상관없어요. 토지랑 건물이 반드시 동일인 소유였어야 한다는 거죠. 이 조건을 충족 못하면 그냥 모든 게 끝입니다. 바로 이 동일 소유 조건에서 이번 사례에 치명적인 실수가 나온 겁니다. 보니까 건물은 대표 개인 명의로 되어 있고 토지는 그 대표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보기엔 뭐 그게 그거 같잖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개인과 법인은 완전히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핵심 조건이 그냥 깨져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법적인 보호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건물은 대체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정말 냉혹한 현실, 바로 건물 철거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없다는 건 쉽게 말해서 내 건물이 남의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경매로 그 땅을 낙찰받은 새로운 주인이 나타난다? 그럼 그 사람은 법에 따라서 건물주에게 당신 건물 당장 철거하시오 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희망을 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멀쩡한 건물을 부수는 건 좀 심하지 않나? 법원이 알아서 권리남용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막아주지 않을까? 과연 그럴까요? 이 말을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예외적으로 법원이 철거를 막아주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희박한 가능성에 내 소중한 돈을 거는 건 더 이상 투자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투기, 다시 말해 도박일 뿐입니다. 만약에 정말 운이 좋아서 철거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쳐도 아직 안심할 수 없어요. 이제부터는 철거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내 투자금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추가 비용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만약에 건물이 옆 토지 경계를 아주 조금이라도 침범했다면 그 부분을 잘라내고 외벽을 다시 마감해야 하거든요. 이 공사에만 예상치도 못했던 돈 한 2천만 원이 훌쩍 넘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해결하려면 정확히 어디까지가 문제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이것도 다 돈입니다.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토지 측량에만 최소 100만 원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가장 치명적인 건 바로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땅 사용료, 바로 지료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달 50만 원 같은 고정 지출이 계속 나간다? 그럼 내가 기대했던 수익률은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위험에 대해 충분히 알아봤으니까요.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투자자의 필수 체크리스트,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런 물건에 섣불리 입찰하기 전에 딱 이 4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측량비 100만 원 이미 비용으로 계산해 뒀나? 둘째, 혹시 모르니까 철거비 2천만 원은 감안해서 입찰가를 낮췄나? 셋째, 침범한 땅 혹시 옆주인한테 사들일 협상 여지는 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달 50만 원씩 지료를 내고도 과연 내가 원하는 수익이 날까?
이 모든 질문에 확신이 설 때만 그때 비로소 입찰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렇게 철저한 분석이란 계산 없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뛰어드는 건요. 투자가 아니라 그냥 투기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법정지상권이라는 좀 복잡하지만 정말 중요한 함정을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모든 투자의 성공은 얼마나 철저하게 분석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과연 나의 분석은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만큼 충분히 날카로운가?